원정 짐 챙겨줘. 이곳을 떠나야 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이란 미사일 타격 1순위로 지목되자 미국과 프랑스 기술자들은 짐을 내팽겨치고 탈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만 물러서지 않고 원전 통제실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발전소, 우리가 지킨다. 바로 280명의 한국 기술진들이었습니다. 강대국들도 포기한 원전을 철통같이 둘러싸며 한국의 천궁2 방어망으로 지켜내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40년 전 어깨너머로 도면을 훔쳐보며 서름을 삼키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에너지를 수호하는 난공불락의 철벽으로 우뚝 선 가슴 벅찬 감동의 실화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석 사찰관으로 40년간 전 세계 핵발전소를 사찰했고 은퇴 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핵 전략자문을 맡았던 비터 킹슬리입니다. 체르노빌의 참상도 보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핵을 둘러싼 공포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은 제 40년 안보 인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은 이른 아침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 전 세계를 향해 시뻘건 타격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명단의 최상단, 굵은 글씨로 적힌 단 한 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라카 원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7분.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유가가 수직으로 치솟고 중동 관련 주식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인근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입니다. 이곳이 타격받아 방사능 낙진이 쏟아지면 글로벌 공급망은 그 즉시 즉사, 찍스하고 맙니다. CNN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두바이 공항에는 중동을 탈출하려는 인파들로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바라카 원전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이 긴급 전세기를 띄우자 프랑스 컨설턴트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짐을 쌌습니다. 글로벌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 엔지니어들도 미련 없이 공항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내 목숨이 날아갈 판에 남의 나라 원전이 대수입니까?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 탈출 행렬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로 제어와 핵심 정비를 담당하는 280명의 기술자들, 한수원, 한전 KPS, 현대건설,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UAE 정부가 비상대피를 권고했지만 현장 소장을 필두로 한 280명의 한국인 기술진은 단 한 명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지금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소장의 무거운 목소리에도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동을 멈추면 이 나라의 병원 수술실이 멈추고 아이들이 마실 물이 끊깁니다. 우리가 만든 원전은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이 경이로운 장면을 보도하며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40년 전 기술 한 조각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세계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덕적 거인이 되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1980년대 초 제가 IAEA 사찰관 자격으로 한국의 고리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공사판. 미국과 프랑스 기술자들이 오만한 표정으로 설계 도면을 펼치고 지시를 내릴 때 깡마른 한국의 청년들은 그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인 기술자가 견눈질하는 한국 청년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저리 비켜. 귀찮게 구경만 하지 말고 저리 가란 말이야.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국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고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었죠. 이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원전 기술을 갖추려면 최소 50년은 좋게 걸리겠군.
하지만 제 오만한 착각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40년 전 미국 기술자에게 무시당하며 눈물을 삼키던 그 청년들의 아들들이 이제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도망치는 서양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계의 에너지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280명의 한국인들은 무엇을 믿고 떨어지는 미사일 앞에서도 저토록 태연하게 통제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모한 고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막 한가운데에 직접 지어 올린 그 거대한 건축물이 적의 미사일 따위로는 결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소름 돋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절체절명의 공포 속에서도 28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통제실을 지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것은 헛된 만용이나 맹목적인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막 한가운데 직접 설계하고 쏟아부은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주 단순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 한 발을 원전에 명중시키면 아랍에미리트 UAE의 심장부는 산산조각 나고 그들은 우리 발밑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참으로 멍청하고 1차원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날아와 꽂히는 순간 자신들의 숨통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만약 이란의 미사일이 바라카 원전을 향해 정통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명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폭탄이 터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요. 바라카 원전의 외벽, 즉 원자로를 보호하는 경납고는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특수 배합 콘크리트와 고강도 철근이 무려 3중으로 겹겹이 맞물려 있는 인류 건축공학의 결정체입니다. 한국 설계팀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무게 수십 톤의 F-16 전투기가 최고 속도로 날아와 경납고에 그대로 자폭 충돌해도 외부의 원자로는 단 0.1mm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경이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콘크리트에 숨겨진 비밀 배합비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독자 개발한 이 특수 콘크리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부서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충격 에너지를 스스로 흡수하며 찰흙처럼 압축되어 미사일이 박힌 구멍을 더욱 단단하게 봉인해버리는 소름 돋는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이를 두고 미국도 포기한 절대 안전을 한국이 상용화시켰다며 혀를 내둘렀죠. 이란의 미사일은 그저 한국산 강철벽에 달걀을 집어던지는 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악마적이고 천재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설령 이란이 기적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해 이 3중 경납고를 뚫고 원자로를 파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끔찍한 상황을 가정해 해류 및 풍향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바라카의 가압경수로가 파괴될 경우 뿜어져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15배, 반경 수백 킬로미터가 수십 년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불모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로 흘러든 그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는 페르시아만의 해류를 타고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놀랍게도 그 오염수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정확하게 이란 본토를 향해 직행합니다. 단 일주일 안에 이란 최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를 덮치고 이란 국민들의 핵심 식수원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영구적인 방사능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란 지도부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작전 통제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이란 영토 한가운데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 적을 죽이려다 자기 국민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완벽한 자살행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완벽한 대칭적 공포입니다. 쏘고 싶어도 절대 쏠 수 없게 만드는 치밀한 억지력. 공격하는 순간 자신이 먼저 파멸하도록 짜인 이 거대한 함정을 한국은 발전소라는 평화의 탈을 씌워 사막 한복판에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물리적 타격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깨달은 이란 수뇌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작전을 급선호했습니다.
사이버 부대를 총동원해라. 원전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서 내부에서부터 폭주시켜버려라.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 사이버 부대가 일제히 바라카 원전의 방화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한국이 파놓은 완벽한 늪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해커 부대의 집요한 원전 해킹 시도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다 막아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단련된 사이버 보안의 최강자입니다. 그 북한의 해킹마저 막아내는 방화벽 앞에 이란의 해킹 공격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했죠. 바라카 원전의 신경망은 단 1비트의 침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 해커들이 방화벽을 건드리는 순간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여길 건드려? 한국형 보안 시스템이 즉각 해커들의 IP를 역추적하여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버 지휘부 서버로 역으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불과 몇 분 뒤 공격을 지휘하던 이란 사이버 부대의 모니터가 일제히 시커멓게 꺼져버렸습니다. 남의 집 대문을 따고 들어가려다 도리어 자기 집 안방이 통째로 털리며 심장부가 불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란 테러 수뇌부는 작전 지도 앞에서 이마를 쥐어뜯으며 뼈저리게 절규했습니다. 콘크리트도 못 뚫어. 방사능 해류 때문에 쏘지도 못해. 해킹을 했더니 우리 서버가 날아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뚫으란 말이냐. 이토록 소름 돋는 설계와 방어막을 구축해 두었으니 280명의 한국인 기술진들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7분의 카운트다운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며 통제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을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완벽한 함정 원전을 심어둔 대한민국은 이제 끈질기게 덤벼드는 적들의 목줄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리기 위해 중동의 하늘과 땅에 가장 치명적인 창과 방패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킹마저 완벽하게 참패로 끝나자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고 해류가 무섭다 해도 어쨌든 미사일을 때려박아 저 오만한 원전의 외부 전력망이라도 박살내버려라. 어떻게든 타격을 입혀라. 현대 전장에서 미사일 공격은 단순히 쇳덩어리 하나를 날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최강의 전술은 이른바 디코이, 미끼 작전입니다. 진짜 정밀 타격 미사일 한 발을 쏠 때 레이더를 교란하는 가짜 미사일과 드론 수백 개를 동시에 쏘아 올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것이죠. 암호하는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엄청난 비용의 요격 미사일을 허공에 낭비하게 되고 결국 방공망이 뚫린 틈을 타 진짜 미사일이 목표물에 꽂히는 끔찍한 전술입니다. 이 교란 전술 앞에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망조차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절망했습니다. 가짜 드론 하나를 잡겠다고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펑펑 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UAE의 밤하늘을 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천궁 T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이란이 수백 개의 가짜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바라카 원전을 향해 발사한 순간 원전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천궁의 레이더가 번쩍이며 눈을 떴습니다. 천궁에 탑재된 소름 돋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은 날아오는 수백 개의 비행체를 향해 단 0.01초 만에 분석을 끝마쳤습니다. 비행체의 여론 패턴, 궤적의 곡률, 미세한 속도 변화, 대기 마찰열까지 4가지의 핵심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 허공에 날아다니는 수백 개의 쓰레기 미끼들을 단숨에 무시해버리고 오직 원전을 노리는 진짜 미사일의 목줄만을 정확하게 락헌한 것입니다. 진짜 타깃 확인. 요격 미사일 발사. 칠흑 같은 사막의 밤하늘로 솟아오른 천궁 미사일은 이란의 미사일이 바라카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단 하나의 잔해도 원전 근처에 떨어지지 않은 완벽하고 무자비한 격추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초청으로 바라카 방어 시뮬레이션과 요격 데이터를 참관하고 있던 미군 중부사령부의 장성들은 모니터에 뜬 경이로운 수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표적 획득 속도, 교전 반응 시간,
가짜 미끼 디코의 분리 정확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의 천공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압도적으로 박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미군 장성 한 명이 말없이 다가와 한국인 엔지니어의 손을 꽉 쥐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조차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방공망 앞에 완벽한 경의를 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천공이 덮었다. 그렇다면 땅은 누가 지키는가? 2002년 아부다비 왕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7조 원짜리 원전 프로젝트 입찰 경쟁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의 대표단은 콧대를 세우며 기술력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UAE 왕실 관계자가 뼈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내일 당장 테러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입니다. 원전을 다 지어놨는데 테러리스트가 침투하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사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프랑스는 입을 다물었고 미국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원전 수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한국의 대표단은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은 우리가 끝까지 지킵니다.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전을 지킬 방패와 칼까지 통째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얄팍한 비즈니스 기술을 팔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국가의 생존과 안보 자체를 통째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 숭고한 약속은 즉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전 수주 직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아크, ATH 부대가 UAE 사막 한복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단순한 경비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원전 내부 복도근, 통제실 입구, 경납고 주변, 유사시 테러리스트를 단숨에 찢어발기고 핵심 시설을 사수하는 실전 살인병기들,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들고 사막의 유령처럼 원전 곳곳에 매복해 있는 한국의 특전사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지상 최강의 사신 스젠이었습니다. 미국의 CNN은 이 웅장한 모습을 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군사기지보다 더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곳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한국의 아크, A가 버티고 있다. 하늘에는 수백 개의 미끼를 뚫고 진짜를 요격하는 인공지능 천공이 떠 있고 땅에는 세계 최강의 인간병기 아크 부대가 버티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단 1비트의 해킹도 허용하지 않는 철통 같은 한국형 방화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수뇌부를 진짜 벌벌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마지막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조용히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한국이 중동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직접적인 보복 능력이 없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군 무기고에 잠들어 있는 괴물, 현무아이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탄도 중량만 무려 8톤. 중형 트럭 4대를 합친 무게의 쇳덩어리가 음속으로 꽂혀 내려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의 벙커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벙커버스터 미사일. 한국의 정보기관은 매우 은밀하고 정교한 루트를 통해 이란 지도부에게 무언의 경고를 흘려보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흠집 하나라도 나는 순간 테헤란 지하에 숨어있는 당신들의 지휘 통제소는 한국의 현무미사일 단 한 발에 완벽한 무덤이 될 것이다. 그제야 이란 수뇌부는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강철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파놓은 완벽한 멸망의 블랙홀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47조 원짜리 원전 하나를 팔면서 단순히 돈만 벌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중동의 에너지, 안보, 군사동맹을 하나로 엮어버린 완벽한 초거대 패권 청사진을 사막 한복판에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한국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기적이 전 세계 에너지 및 방산 시장에 어떤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는지 그 찬란한 피날레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백 개의 미끼를 0.01초 만에 걸러내는 인공지능 천궁이 덮여있고, 땅에는 세계 최강의 인간 병기 아크 부대가 버티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단 1비트의 침투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방화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하 깊은 곳에서는 적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괴물 미사일 현무가 조용히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완벽한 멘붕에 빠졌습니다. 미사일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으려던 그들의 얄팍한 계산은 대한민국이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 심어놓은 이 절대적인 블랙홀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적국이 뼈저리게 굴복하는 사이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이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중동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바라카 원전의 방어와 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관련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냉정하다는 세계 최대 보험기구 영국 로이드스 이사회에서도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해당 지역 핵심 인프라의 보험료는 수십 배 폭등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장이 천궁의 요격 데이터, 사이버 방어 기록, 3중 경납고 시뮬레이션 수치가 담긴 한국의 방어 보고서를 읽고 난 뒤 단호하게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보험료 인상은 없음으로 동결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설계한 방어막과 한국 기술진의 배응 능력을 100% 신뢰한다. 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자본이 한국이 만든 것은 미사일이 날아와도 안전하다는 명제에 수조 원의 판돈을 베팅한 것입니다. 이란의 끔찍한 위협은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짜로 증명해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완성한 진짜 원동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벼랑 끝에서도 절대 도망치지 않는 한국인의 뚝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7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던 그 지옥 같은 밤, 프랑스의 컨설턴트들이 짐을 싸고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전세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내달릴 때 오직 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 통제실로 들어갔던 280명의 한국인 정예 기술진들. 그들은 방호복을 입고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강행하며 노심 냉각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남기면서도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가 여기서 자리를 비우면 내일 이 나라의 아이들이 마실 물이 끊긴단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전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중동의 사막 현장에서 세계의 모든 건설사가 도망칠 때 끝까지 남아 횃불을 켜고 공기를 맞추었던 선배 세대들의 핏줄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 과거에는 가난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에너지와 문명을 지켜낸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 눈물겨운 헌신은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포에 질려 대피하던 아랍에미리트 UAE 현지 직원들이 묵묵히 통제실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 하나둘씩 원전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물과 음식을 날랐고 현지 직원 대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국인 현장 소장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에게만 내어준다는 대추 야자 한 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진짜 형제입니다. 돈이 안 되면 떠나고 위험하면 버리고 도망치는 서구 열강들의 차가운 비즈니스에 상처받아왔던 중동의 왕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우정과 60년을 함께할 피 끓는 의리라는
영혼을 통째로 바친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가 전 세계에 타전되자 국제사회는 완벽한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의 정상들과 에너지 장관들이 앞다투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가 텅 빈 원전 계약서를 들고 제발 우리나라에 한국의 원전을 지어주십시오 라며 애걸복걸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통에도 도망치지 않고 가동률 100%를 지켜내는 나라. 진짜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지구상에 오직 한국밖에 없다. 이란은 한국을 압박하여 중동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K원전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100년치나 공짜로 광고해준 가장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뽐내던 미국조차 백기를 들었습니다. G7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 국무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적 조언과 방어 데이터 없이는 중동에서 그 어떤 군사적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60년 전 미국 기술자에게 저리 비켜 구경이나 해 라며 멸시당하던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이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군의 사령관들을 가르치고 전 세계 원전 설계의 실전 교과서를 독점하는 위대한 스승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전이 멈추지 않으니 바닷물을 분해해 만드는 청정수소 핑크 하이드로젠 생산 프로젝트 역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무는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은 100년 뒤의 미래 에너지 패권까지 완벽하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전 세계 원전을 사찰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미사일의 개수나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국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위기 속에서도 결코 도망치지 않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나라. 이란의 미사일은 아직 장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그 누구도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막 한복판에 인류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태극기의 성벽이 굳건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본도 프랑스의 설계도 해내지 못한 인류 최후의 보루. 오직 끈기와 신념으로 세상을 구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배자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완벽하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오는 7분의 카운트다운 앞에서도 미국과 프랑스는 도망쳤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280명의 한국인 기술진은 끝까지 남아 중동의 심장을 지켜냈습니다. 꽉 막힌 가슴이 뻥 뚫리셨습니까? 적국이 미사일을 쏘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해류 계산과 삼중 압축 콘크리트, 하늘을 덮은 천궁과 땅을 지키는 아크 부대, 그리고 해킹을 시도한 적의 심장부 서버를 거꾸로 불태워버린 K사이버 방어까지, 이 완벽하고 지독한 대한민국의 철벽 방어 앞에 이란 수뇌부는 뼈저리게 굴복하며 식은땀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위험하면 짐을 싸서 도망가는 서방 강대국들과 달리 우리가 지은 집은 우리가 지킨다며 통제실에 남아 목숨을 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자들.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건넨 대추야자 한 알은 우리 민족이 중동에 심어놓은 가장 위대한 신뢰의 훈장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원전을 짓기 위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피어난 이 눈부신 기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서양인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면서도 어깨너머로 도면을 훔쳐보며 밤새 수식을 외웠던 우리 선배들. 1980년대 중동전쟁에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도 횃불을 켜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어코 공기를 맞추어냈던 그 지독한 끈기. 바로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의 위대한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이 쏟아낸 피 끓는 청춘과 거친 땀방울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는 대한민국의 BNA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청춘을 모래바람 속에 묻으셨던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세계 최고의 기술자 대우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최강 강대국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인류 문명의 수호자로 우뚝 선 이 웅장한 사이다 사연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잊지 마시고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열사의 사막에서, 캄캄한 탄광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치셨던 여러분의 눈물겨운 헌신과 찬란한 훈장을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풍성하게 남겨주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벅찬 감동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도망치지 않고 기어코 세상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적의 역사 한가운데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켜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조국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더 웅장하고 통쾌한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